자, 계속해서 210쪽을 좀 봐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번 계산 구조를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누가 이렇게 세법을 물어보면요, 저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답변을 단순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요. 여기 뭐 사당역 이러다 하면 교서점 뭐 무슨 서점이 큰 거 있어요. 그럼 거기 혹시 책 서점에 가셨다가 시간이 나시면 한번 세법 있는 책을 한번 가세요. 그러면 세법은 민법, 개론, 공법 까불지 마라 그래. 한마디로 책이 무식하게 큽니다. 종합부동산세 하나만 우리 일반적으로 큰 책 있죠. 큰 책의 두꺼비 이게 뭐야 이게? 두께가 자꾸 나오네. 두께가 기본이 1000페이지를 넘어갑니다. 1000페이지. 종부세 하나만. 양도소득세 하나만 해도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제일 하여튼. 그러니까 무식합니다. 진짜 책들이 하나같이. 민법 뭐 하나도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뭘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지금도 게시판에 질문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참 그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구조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세법이 여러분이 지금 시험 공부할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은 분량을 차지 않지만 실제 실무 나가면 엄청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뭐냐면 세법은 그 경제 현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만 규정하고 있어. 전형이. 근데 실무 나가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형식이 더 많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러면 어떻게 해요? 저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끝이 없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판례와 해석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해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은 돌아버려. 상속세만 엄청나죠.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도 한번 보죠. 그래서 지방세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은데 국세는 복잡해요.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합소득세 우리 연말 공제하죠. 그러면 각종 뭐 서류 많이 제출하잖아. 그 공제 제도가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이게 매년 또 어떻게 해? 매년 바뀌어, 매년. 이놈의 엠병아, 씨. 어렵게 해서 정리해놓고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 또 바뀐다? 그러면 책 쓴 거 싹 그 다음에 바꿔야 돼요. 그럼 또 문제도 또 바꿔야 돼. 아주 제일 힘들어요. 과목 중에서. 근데 문제수는 제일 적다고 또 공부들은 제일 안 해요. 근데 실무 나가면 대부분 무슨 문제예요? 질문 들어오는 게 거기한테. 세금 문제가 제일 많아. 어쨌거나. 그러니까 공부한 양은 어떻게 하고? 적고. 실무 나가면 어떻게 하고? 제일 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세법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실무 나가시면.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셔도 나는 어떤 파트로 전공할 거냐. 단순히 아파트 단지 앞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려놓고 그거에서 중개만 할 거냐. 그쪽 세무 파트 쪽을 나는 전공을 할 거냐. 경공매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자기 또 모래새 만들어야 돼. 전공을 만들어야 되죠. 자, 종부세 한번 계산 구조 갑시다. 종부세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항상 우리 모든 조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하라 그랬죠,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랬죠. 산출세액.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모든 세액은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계산 요소입니다. 근데 지방세는 이게 좀 단순한데 국세는 대부분 다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수업 끝나고 화장실 가는데 자기는 화장실에 나오고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내가 이번에 10억 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인데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대충 좀 얘기해 달래. 본인은 뭐를 물어봤어? 대충. 그러니까 세법은 대충이 없어요. 왜?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이 대충 하려면 아예 정식으로 뭐 해봐야 돼?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구조가 단순해 복잡해. 우리 다음 이제 양도수들 같아. 구조가 더럽게 복잡해요. 그럼 하나씩 다 뭐 해야 돼? 다 따져봐야 돼. 근데 화장실 들어가 놓으면 붙잡아 놓고 대충 얘기해달래. MBMR. 대충이 어딨냐고. 그래서 저는 정말 쉬는 시간에 뭘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면 단순하게 답변하면 되는 거있지만 이런 거는 단순하게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종부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할 거냐? 주택이다. 그것이 주택이냐? 하여튼 과세 물건의 소유자별로 주택의 책이 있으니까 쓰지만 공시가액 합계액을 구하고 아까 우리 A, B, C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그 주택의 공시가액을 뭐하라고? 합산하라고. 소유자별로 합산하라고.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2014년부터는 지방세로 바뀌지만 이 합산 과세 단위 지역은 어디냐?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 제 꿈은 주택을 7채 갖고 있는 게 제 꿈입니다. 소박하죠? 전국에 하나씩이요? 예? 전국에 하나씩? 아니요. 요일별로. 요일별로 하나씩 갖고 있는 거. 그래서 학원 그 강의 나가는 데마다 한 군은 하나씩 주택을 갖고 있는 거야. 아이씨. 사당동에도 하나 주택 하나 갖고 저기도 갖고 있고 여기 뭐 분당 강남 뭐 하나씩 다. 그래서 요일별로 얼마나 좋아.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밥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 주택별로 씨. 몇 개만 갖고 있는 거 선호한다? 7채. 전국이 아니라 뭐야? 요일별로. 불어 안 불어? 그럴, 응? 자, 주의하셔요. 합산하는데 합산 단위 지역이 어디다 여러분? 전국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재산세는 어디 단위였죠? 시, 군, 구 단위라고 했죠.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어요.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만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구 구청장은 어디 것만? 강남구에 있는 것만 과세하는 거죠. 자기 바운드리가 그거니까. 송파구청장이다. 그럼 어디 것만? 송파구 안에 있는 것만 과세하는 거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할 때의 그 합산 단위 지역이 시, 군, 구별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에 있는 4명으로 된 주택의 공시 가격을 구해서 그 금액이 얼마 초과하면 종부세가 과세한다?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동산세 과세한다. 자, 그래서 공시가 합계를 구했죠. 여기서 주택일 때는 얼마 초과할 때 여러분? 6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해야 돼. 초과할 때 그 뭐 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 그러니까 6억 원까지 종부세를 과세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얼마 빼야 돼? 6억 원을 빼줘야 돼요. 가로로 묶는 거야.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 나왔다 예를 들면 10억 원이었어. 아까 A, B, C 주택의 공시가 합했더니 얼마 나왔다 여러분? 10억 나왔다. 이때 합산 단위 지역은 어디야 여러분? 전국에 있는 주택의 가액을 했더니 얼마 났다? 10억. 그럼 나는 이 10억 원에서 이미 뭘 냈다? 재산세 냈어? 종부세는 항상 뭐를 전제로 한다? 재산세를 전제로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인데 종부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고? 재산세를 전제로 합니다. 재산세가 과세가 되지 않으면 종부세는 절대 과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그 가액이 10억에서 다시 한번 종부세를 때린대. 종부세는 주택일 때 6억 원을 뭐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 그러니까 6억 원을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만? 4억만 과세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항상 모든 보유세의 과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를 한번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비를 한 번 더 곱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시장 가액비는 모든 보유세의 과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이 말이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작년 2012년도에도 제가 보유세 과표가 나면 무조건 제일 먼저 요거 확인하라. 요 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요거부터 확인하라. 줄줄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대로.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소유자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과세 기준 금액 얼마? 6억 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 그 뒤에 한 번 더 뺀 금액에다 뭘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다. 요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시험을 강조할 때 보유세의 뭐가 나오면 과표가 나오면 여러분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뭐부터 빨리 나왔는지 확인하라. 공정시장 가액비란 말이 나왔는지 요거부터 확인하라. 이 말이 없으면 얘는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부처님 손바닥이야. 시험 까불고 있어. 제가 16개에서 13개는 잡아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의 기본 구조입니다. 과세 물건에 뭐를 구한 다음에 공시가격 합계액을 구하는데 그 합계액은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하는데 합산 단위 지역은 어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합계액이 나오면 여기서 뭘 빼라? 과세 기준금액이랍니다. 이거를. 과세 기준금액. 6억 원을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과세 기준금액.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원 초과. 이때 6억, 5억, 80억 원을 간략히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과세 기준금액이랍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거. 이건 한두에서 뚝 떨어진 법률 명칭이 아니라 그 용어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종부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빼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출제 또 이렇게 장난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소유자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을 한다서 이걸 살짝 빼버리는 거죠. 그 말장난치기가 쉬워. 세법은 출전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공부하기 힘들지만 출전 입장에서는 말장난치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표는 세 가지가 나와야 돼.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뭘 빼고 과세 기준 금액을 빼고 여기다가 뭘 곱해라. 공정시장 가액비를. 그래서 계산 요소가 몇 가지가 나와야 돼?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세 가지가.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니까 얘는 100%보다 작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주택과 종합합산가세 토지나 별도 합산가세 토지나 관계없이 무조건 법의 80%로 규정됐습니다. 이 80%는 어떻게 나온 거냐? 요거는 부동산 시장의 여건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그래서 여러분 아마 공정시장가액비는 거기 안 나와 있구나. 책이 나와 있네. 나중에 이제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이 뭔지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가격 동향과 어떤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해 버립니다. 대통령령. 이거는 법에서 그냥 정해지는 거야. 80% 때려. 근데 이게 공시가격이 너무 올랐어 올해. 공시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종부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면 그때는 80%에서 몇 프로로 70% 내릴 수도 있고. 시가가 너무 떨어졌다. 종부세로 거치는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러면 비율을 어떻게 하는가? 올리고. 그건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됐어요. 대통령으로. 이게 과세표준의 기본 계산 요소입니다.
주택 종합 별도 똑같아요. 계산 요소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 금액에다가 뭘 곱해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치화합시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를 합계액을 했더니 얼마? 10억.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10억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과세 기준 금액 얼마 빼라? 6억 원을 빼라. 그래서 얼마 나왔다? 4억 원. 그러면 4억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비율을 몇 프로 곱해라? 80% 곱해라. 그럼 뭐 결론 종부세 과표는 얼마 되는 거야? 3억 2천만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 문제도 나와. 사례로 제시해놓고 자 이때 이게 갑돌이 명의로 이러한 A, B, C, D 주택이 있다. 이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이렇게 세법은 무슨 문제가 나온다? 계산 문제가 꼬박꼬박 나와요 또. 세법은 계산이 빠질 수가 없어요. 결론 이거 계산하는 건데 세법은. 얼마예요? 자, 이게 기본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구조가 똑같죠? 느끼세요? 구조가 똑같죠? 뭐만 달라져? 요것만 달라지냐? 과세 기준금액만 달라지지 나머지 세 개 기본 계산 구조는 같다 다르다? 똑같아. 자, 같이 볼까요, 여러분? 거기 과세표 나왔죠? 자, 공시가격 합격을 구해서 여기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데 주택일 때 얼마 빼라, 여러분? 6억. 그 다음에 종합일 때 얼마 빼라? 5억. 별도는 얼마를 빼라? 80억을 빼라. 그 뺀 금액에다 다시 한번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80%. 근데 주택은 조금 복잡하죠. 공시가격 합계액 말해서 밑줄 얼마 빼라고 돼서 여기 3억 원, 3억 원. 요 3억 원은 누구일 때만 빼주냐면 무조건 주택에 대해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3억 원을 더 공제해 주는 겁니다. 누구일 때 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일 때. 그러면 결론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를 빼라는 얘기야? 9억 원을 빼라는 얘기야 결론은.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주택은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지만 얼마 초과하면? 6월 초과하면 종부세가 과세되지만 그 자가 누구라면 1세대 1주택.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야. 아니야. 아까 제가 주택과 종합합산가세 토지는 좋은 놈으로 본다, 나쁜 놈으로 본다. 나쁜 놈으로 본다 그랬어. 왜 나쁜 놈으로 보는가?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규제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야. 투기 목적이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 식구가 주택 하나 사고 온 가족이 여기서 알콩달콩 살고 있어. 근데 이 주택이 가격이 방배동에 있다 보니까 시가가 자꾸 뛰어. 내가 올렸어? 시장 가치가 올라간가? 시장 가치가 올라간 거죠. 주택가가 내 맘대로 올릴 수는 없잖아. 내 맘대로 올리면 뭐야? 매매가 안 되는데. 시장에서 형성되는데 그게 방배동에 있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부채만 몇 번 이렇게 했을 뿐이야. 부채만 살짝 비웠는데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아이 참네. 짜증나 안 나? 시가가 올라가면 결국은 뭐가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공시가액이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시가액은 기본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온다? 시가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시가로부터. 그래서 저는 정년퇴직에서 한평생 모아갖고 모은 돈으로 주택 하나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세대가 여기서 다 살고 있어. 왼수들이. 자, 이때 이게 방배동에 있다 보니까 주택의 가액이 10억 원이 나온 거야. 10억 원이. 그럼 이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6억 원 말고도 기본 공제 얼마 해주라는 얘기야? 3억 원을 더 해줘라 그 얘기야. 그래서 결론 1세대 1주택자는 얼마일 때 종부세가 과세되는 거야? 9억 원을 뭐 할 때? 뭐 할 때? 초과야. 여기서 특히 잘 봐야 돼. 이상 초과를 잘 봐야 돼. 세법은. 그러니까 결론은 1세대 1주택자는 얼마까지는 종부세 과세를 안 하는 거야? 그렇지. 9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하는 거고 9억 원을 뭐 하면? 초과하면 그때부터 종부세라는 거죠. 자, 일정한 일정한 기준 금액을 넘어갈 때 세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효과?
문턱 효과. 문턱 효과. 일정한 선을 뭐 할 때? 넘어설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문턱 효과. 그래서 그 예를 들었었죠, 한번. 뭘 그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오빠, 이 선을 넘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랬죠. 누구 오빠니까? 교회 오빠니까. 안 넘어가죠. 그랬더니 아침에 여자가 나오면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 진승만도 못한 놈. 그러더란 얘기. 자, 이걸 세법에서 무슨 효과, 여러분? 문턱 효과.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얼마까지는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딱 9억 원이 있어. 9억 원까지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9억 원을 선 어떻게 하면? 넘어서면 그때부터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나왔다? 10억 원이 나왔다. 그럼 9억 원을 뭐 했어? 초과했죠? 그럼 종부세는 항상 다시 한번 뭐 하는 부분만 과세한다고?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 기준 금액을 뭐 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 그러면 결론은 얼마에 대해서? 1억만. 10억 중에서 종부세가 과세하는 금액은 얼마야? 1억. 거기다가 1억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 곱해라? 80% 곱해라. 그 얘기야. 그러면 일반 주택 수요자보다는 종부세가 줄어들어 커져? 줄어들어야지. 1세대 1주택은.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는? 가볍게 하겠다는 얘기야. 세법은 항상 주택 일대에는 우대 규제. 우대. 그것도 투기 목적 없이 1세대 온 가족이 주택 하나 갖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는 당연히 세부담을 어떻게 해줘야 돼? 낮춰줘. 이게 기본적인 세법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세법은 주택이나 농지를 바라볼 때는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놈. 그래서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간다 그랬어. 그러나 사치성 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무슨 재산? 사치성.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나 다른 데도 세부담은 어떻게 돼? 무겁게. 이런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본 마인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억 원일 때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일 때는 과표가 3억 2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자가 누구라면 1세대 1주택 때는 과표가 얼마 되는가? 8천만 원이 되는 거지. 8천만 원. 결론, 세부담이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래서 남들은 얼마 공제해 줄 때? 6억 공제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공제하라? 9억 원을 공제해 준다. 그래서 결론은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할 때 종부세 낸다? 9억 원을 초과할 때. 그러나 일반 주택자는 얼마 초과하면 종부세 낸다? 6억 초과. 요때 6억, 5억, 80억 원을 뭐라고 그러고?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종부세는 전체에 대해서 공시가 합계 전액에 대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빼서? 과세 기준 금액을 빼서 과세 기준 금액을 뭐 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만 종부세가 과세하는데 여기다가 한 번 더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 비율 80%를 곱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오면? 과표가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줘야 되는 거? 당연히 세율을 곱해주는 거죠. 세율. 근데 이때에 종합부동산세는 대인세이기 때문에 비례세율 일시 없이 무조건 무슨 세율을 과세한다? 누진세율. 그래서 주택일 때는 최저 0.5%또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2%까지. 몇 단계냐면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때 여러분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최고 세율이 몇 프로다? 2%. 실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 주택일 때 최고 세율은 몇 프로냐? 자, 두 번째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누진세율이다. 요거는 안 외우셔도 좋은데 최저 0.부터 출발해서 최고 2%까지 5단계 초과 무슨 세율밖에 없다? 누진세율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산출세. 자, 그러면 종부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나오면
산출세기나면 우리 아까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무슨 과세, 종부세를 과세하니까 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부분은 이미 뭐가 과세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상태에서 종부세를 또 때리는 거기 때문에 무슨 과세? 이중과세. 그래서 이중과세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항상 종부세가 계산이 되면 여기서 뭐부터 빼야 되냐? 이중과세를 빼야 됩니다. 이게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산출세기 나면 뭐가 나면 종부세 산출세기 나면 무조건 여기서 뭘 빼야 된다. 이중과세된 금액을 빼내야 돼. 이게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중과세 조정 문제가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거기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그럼 이때 이중과세라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종합부동산세를 뭐하는 부분에서 과세하는 부분에서 재산세가 부과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중과세는 정의를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무슨 금액에 대한 책을 보세요. 무슨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뭐를 빼내는 거다?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뭘 빼내는 거냐? 요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 이중과세가 뭘 빼내는 거다고?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고. 어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죠. 요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초점 맞춰야 되는 거죠. 얘는 이미 자 여기는 이중과세는 키워드가 두 가지인가? 종부세 과세 표준금액에다 뭘 빼는 거다고 여러분? 재산세를 빼는데 이때 이중과세는 종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뭘 빼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다. 또 안 물어봐요.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한번 나오면 또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당분간은. 최근에 나온 거야 이거.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얘는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 요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요거 나올 수 있죠. 그럼 출제는 요걸 살짝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요거를 이렇게 공시가격 합계액에 대한 요 금액을 끌고 오는 거야. 공시가격 합계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틀린 말. 자, 출전이 시험에 이렇게 낸다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공부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반드시 종합부동산세 과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에 대한 뭘 빼내는 거다고? 재산세를 빼는 거죠. 재산세. 근데 출제는 이걸 말을 살짝 어떻게 바꾼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 대한 재산 빼내는 거다. 그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는 얘기예요. 실제 예전에는 이 금액에서 뺐어요. 공시가격 합계에 대한 재산세를 빼냈어요. 개정되면서 종부세가 싹 개정되면서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 종부세 과표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 이중과세액은. 그러니까 이걸 출전에 살짝 과세 표준 금액을 살짝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대한 재산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 반드시 이 말로 돼요. 과표. 헷갈리면 제일 출발점은 뭐야 여러분? 과표죠. 과표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다. 이걸 안 빼내면 무슨 과세가 된다?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이중과세. 자, 그래서 산출세에서 이중과세를 빼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거죠. 납부할 종합부동산 나오죠. 그럼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모든 보유세는 한 번 더 요 나온 금액을 뭐와 따지느냐?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거와 비교를 해서 상한선이니까 이 선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번 더 뭐와 비교하라? 세부담 상한선과 한 번 더 비교하라. 근데 이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것은 모든 보유세의 공통사항입니다.
상한선이야, 상한선. 이 금액을 넘어서라, 넘어서지 마라. 넘어서지 마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XY를 그리면서 여러분한테 수요 공급 곡선에서 균형 가격 아래서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살짝 설명드렸죠. 맛배기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뭐다? 최고 가격제다. 최고 가격제. 이 금액을 넘어서라, 넘어서지 마라. 넘어서지 마라. 그러면 둘을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으로 내라는 얘기야? 이 둘을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내라? 큰 금액으로 내라? 작은 금액으로 내라? 작은 금액으로 내야 되는 거지. 그죠? 얘를 넘어설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둘 중에 결론은 어떤 금액을 내는가? 적은 금액을 내는 거죠. 요거를 출제해서 살짝 많은 금액, 그러면 여러분 싹 잡아내는 거야. 나 걸렸어 하고 딱 잡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 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꾸 뭐 하고 있어야 돼? 예상하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예상을 안 하면 여러분 실전에 가서 출전에 말 바꾼 거 못 잡아내. 안 보여. 고사장 가면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고사장 가면. 왜? 긴장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몰라서 틀린 거면은 괜찮지만 뻔히 아는데도 이상하게 고사장만 가면은 눈이 침침해지고 막 온갖 혼동이 발생하는 거야.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1년 동안 공부한 영역이 갑자기 여기 다 싹싹했다. 그걸 막 빼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1년 고사장 가서 막 빼내지. 나와. 그거 빼낼 것만 하는데 우두두두 튀어나오면 이제 아이고 씨. 그러다 보니까 이놈 같기도 하고 저놈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의미 말장난치기 좋아. 산출세 이중과세가 뺀 금액을 그대로 종부세 내는 금액이 아니라 모든 보유세는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되는 걸 방지해서 보유세는 무슨 제도를 두고 있다? 상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럼 결론은 둘 중에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내라고요? 적은 금액으로 내죠. 적은 금액으로. 자, 그러면 요거 예를 잠깐 들어보죠. 이건 재산세 똑같은 거죠. 자, 종부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했더니 종부세가 이렇게 되고 세부담 상한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세부담 상한선을 따졌더니 세부담 상한선이 얼마인가 봤더니 150으로 나왔어요. 상한선을 계산했더니 세부담 상한선이 얼마 나왔다고 여러분? 150으로 나왔답니다. 150. 자, 근데 종부세를 계산했더니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나왔다 봤더니 산출세도 이중과세를 뺀 금액 했더니 얼마 나왔어? 120이 나왔어. 그럼 이 120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번 비교해봐라? 세부담 상한선을 비교해서 세부담 상한선 넘어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결론. 이때는 얼마로 종부세 내란 얘기야? 얼마? 120으로 내란 얘기죠. 이 금액만 넘어서지 않으면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세부담 상한선이 150인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70이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상한선을 넘어섰어, 안 넘어섰어? 넘어섰죠. 그러면 이때는 상한선을 넘어서면 상한선을 넘어오는 금액은 있는 걸로 보고 없는 걸로 보고 없는 걸로 보고 얼마까지만 내라? 상한선까지만 내라. 그러면 이때는 얼마 내라는 얘기야? 150만 내라 그 얘기죠. 요게 세부담 상한선의 기본 개념입니다. 적어 놓으시고요. 요거는 가끔가다 세부담 상한선 이걸로 무조건 내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 얘는 가이드라인이야. 가이드라인. 이 선을 넘어서지 마시오. 요거 적어 놓으시고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세부담 상한선은 뭐다? 이 금액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뭐다? 가이드라인이다. 이 선만 넘어서지 마시오. 자, 세부담 상한선 기본 개념 잡으셨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는 세부담 상한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세부담 상한선은 모든 보유세의 어떤 사항이다? 공통사항이다. 그러면 상한선은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냐? 해당 재산에 대한 직전 연도 세액과 당해년도 세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당해년도 계산된 세액과 그 재산에 대해서 작년에 부과된 직전 연도에 부과된 세액을 비교해서 이 직전 연도 세액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를 초과하지 마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호는 초과하지 마시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세부담 상한선은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다?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무슨 세액과? 당해년도 세액과 직전년도 세액을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상한선을 넘어서라 넘어서지 마라. 넘어서지 마라. 선 넘어오지 마시오 그 얘기야. 오빠 선 넘어오시면 안 돼요. 선 넘어오지 마세요 그 얘기야. 이때 상한선은 몇 프로냐? 150%입니다. 똑같네요. 주종별 모두 똑같아요.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크게 두 가지와 구분하는데 뭐하고 구분하냐? 주택과 토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 토지는 우리 재산세에서 몇 가지로 구분한 거죠? 세 가지로 구분했죠. 분리와 별도와 종합.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분리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분리를 꼭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우리 어떻게 외워졌죠? 우리 영이 어디 다녀? 공장에 다닌다 했죠. 이때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야? 007. 걔 민증 까니까 이름이 뭐로 돼 있다? 농모임으로 돼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분리과세대에서 제일 높은 4%짜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다? 꼬로. 꼬로가 뭐죠?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울 때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모임의 4%짜리는 꼬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이걸 1년 내내 한다. 그래도 고사장 하면 또 틀린다. 안장한다. 그래서 이걸 조금 리듬을 타갖고 공장이 다니던 여기가 사랑한 007 농목이 4% 꼬로 요요. 랩으로 한번 때려주면 돼. 자, 그래서 토지, 재산세 토지는 몇 가지가 있어서 세 가지. 분리, 별도, 종합. 이때 별사 종비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 중에서 토지 중에서 종부세 과세되는 건 딱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두 가지만입니다. 뭐 없다? 분리 없다. 건축물 없다. 분리 과세 대상 토지나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종부세 과세 대상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주택, 종합합산과세 토지, 별도 합산과세 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주종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무슨 별? 주종별.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에요? 주종별. 아이 참네. 자기는 어느 별에서 온 천사야? 딱
그죠. 옛날에 젊었을 때 오빠가 이렇게 물어봤잖아. 안 물어봤어? 이상한 오빠네. 물어봤을 텐데. 난 물어봤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이뻐? 도대체 자기는 어느 별에서 온 천사야? 하고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이럴 때 저는 외쳤어요. 어느 별에서 왔다고요? 주정별. 외우셔야 돼요. 예, 여러분 종부세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종부세 과세대는 무슨 별? 주정별. 여러분은 주정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에요. 날개만 없을 뿐이야. 저는 정말 여러분이 천사님으로 보입니다. 저희 집 왼수. 지금 놀지 말고, 집에서 놀지 말고 이거라도 좀 공부해봐라 해갖고 책을 갖다 줬어요. 그때 비싸다는 EBS 교재로만 다 풀 세팅으로 갖춰갖고 그냥 기본서 문제집 쉐리 그냥 갖다 줬어요. 물론 제가 그때 EBS 할 때니까 민법책을 넘겼어요. 법률 행위란, 법률 요소는, 법률 요소는 딱 1페이지 보더니 덮읍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책이. 풀 세트로. 그게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그 책 어디 갔나 그랬더니 아유 나랑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그랬더니 마침 옆집에 공부하는 아줌마가 있어갖고 갖다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래. 그게 얼마짜리도 모르고 갖다 줬어요. 이런.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눈으로는 뭐로 보이는가? 천사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어느 별에 서셨다고요? 주정별. 예, 오늘은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년 내내 계속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계속 저는 암기. 세법 시간에는 절대 제발 좀 빠지지 말은 이유가 가능하면 세법 시간에 제가 암기기법을 돌면서 자꾸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지만 그게 자꾸 세뇌 어떻게 하는 거야? 배기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자장 가서 툭 치면 툭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문제 못 풀어. 제 시간 내에. 뭘 생각하고 자시할 틈이 없어. 아이 뭐였더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툭 치면 나와야 돼. 자, 종부세과 무슨 별? 주정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말씀하세요. 아저씨한테. 자기는 주정별에서 온 천사고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 이거서. 그러면 아저씨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하죠. 무슨 별? 주정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대는 오로지 다시 그러니까 출전들은 이런 걸 기본에서 말장난치는 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나왔네. 자, 보세요. 여러분 외울 때는 주정별 이렇게 외웠어.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주택은 주택의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과세되고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그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의 공시가를 합계해서 6억을 초과하면 다시 한번 뭘 때린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맞죠? 틀려? 지금 제가 한 말은. 맞는 말이죠. 일단 주택은 가액과 관계시 없이 무조건 과세되고 재산세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야. 근데 그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가액이 저기 얼마 초과하면 6억을 초과하면 다시 한번 뭘 때린다고? 종합부동산. 그래서 종부세는 무슨 과세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중과세가 떠올라야 돼. 가장 기본 개념이야.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생각하세요. 농지는 뭐는? 농지는 재산세만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가액과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네. 다시 한번. 농지는 재산세만 과세하고 공시가액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 그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어이씨, 네가 언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여러분? 목적물을? 농지라고 그랬어. 아이씨. 내가 외운 대로 물어봤는데 이놈이 외운 대로 물어보지 않았네.
주종별만 종부세 과세하고 분리와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물어봤어? 농지.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걸 모르는 분은 이 농지가 이게 뭐라는 걸 모르는 거야. 분리 과세 대상 토지라는 걸 모르는 거죠. 방금 전에 설명했죠. 007 이름은 뭐다? 농모김. 그 농이 뭐? 그럼 농지는 무슨 용지야? 분리 과세 토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공장이다 했더니 얘가 사랑한 공공장 농목이 4%짜리 끌어요. 다 외웠어요 교수님. 요. 근데 문제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 틀렸어. 안 배웠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대. 뭐가 나오니까? 농지가 나오니까. 그러면 저는 했다고 그러는 거고 그분은 안 했대. 교수님 언제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잖냐. 그럼 바로 알지. 007 농목임. 농은 뭐를 말하고 농지고 농지는 007 분리과세 대상 토지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포함하는가 제외되는가? 제외되는 거죠. 시험은 이거단 얘기야. 제가 지금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외운 대로 딱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해를 하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농지 탕죠. 농지는 가액과 관계없이 재산세는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한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뭐밖에 없다? 종합과 별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종부세 과세 대상 어떻게 외우자? 주종별 이렇게 외우자. 그래서 주종별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인 거요. 주종별이 아닌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세 놈은요 재산세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종부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고요? 재산세. 그 재산세가 과세된 재산 중 뭐만? 주종별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재산세 중에서 분리와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안 하지만 주종별만 재산세를 종부세 과세하는데 이때 이 주종별은 재산세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던 애들인데요. 그건 이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들은 하나같이 재산세에서 다 누진세율로 과세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와 건축물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과세한 애들이냐? 비례세율로 과세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비례세율로 과세된 분리과세된 토지와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나 몰라.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럼요, 여러분,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부세는? 주종별. 주종별이면 종부세 과세요. 주종별이 아니면 종부세 과세하지 않고 뭐만 과세한다? 재산세만 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종별은 재산세에서 다 무슨 세율로 과세한 애들이다? 누진세율로 과세한 애들만 종부세로 오고 비례세율로 과세한 애들은 종부세로 넘어온다, 못 넘어온다? 못 넘어온다. 요거 꼭 좀 적어 놓으세요. 제가 적어 놓은 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